안녕하십니까. 연합경제TV의 김태정 MC입니다. 오늘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연합경제TV는 출마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북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성북구청장 예비후보인 민병웅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병웅 예비후보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성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민병웅입니다. 지난 2018년도도 제가 한번 출마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출마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오죠. 요새 지난번에 또 대선 때도 또 커다란 역할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하겠는데요. 준비들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서서 후보님 자기소개 좀 면접 볼 때 자기소개 하시죠? 너무 딱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성북구에 특히 이제 월곡동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제가 50여 년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역에 가면은 제가 여기를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 살 때 제가 경북 상주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여기가 고향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를 못 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토박이긴 하지만은 한 살 때 올라와서 내가 고향이란 말 못한다 그랬더니만 아니 그게 고향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50여 년 넘게 살아왔는데 이 지역이 저는 이제 제 자녀들, 제 부모들 이렇게 해가지고 3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라든가 순곡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도 고명중학교, 그다음에 설화볼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고 또 지금은 제가 대학을 마치고 지금 국민대에서 정치대학원에서 특임 교수로 우리 후학들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진짜 고향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고향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남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향으로 또 이렇게 되는 분도 있는데 한 살 때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 끗 차이네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고향이라 말 못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 살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고향으로 이렇게 많이 써먹는 사람이죠. 그렇죠, 맞죠. 정치 때만 되면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출마하셔가지고 고향을 톡톡히 이렇게 고향 이렇게 많이 보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논산인데 논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김종민 의원인데 일부에서는 저분이 논산에서 안 계셨는데 어떻게 또 저분이 논산으로 국회의원이 되셨네? 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그분 부친이 또 논산에 계셨대?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아직도 그분이 어느 지역에 논산에 사셨는지 또 그리고 뭐 이런 발언은 참 인터뷰 때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 고향이라는 그 아무래도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근데 한 살 때 오셔가지고 참 한 끗 차이인데 그래도 뭐 참 태어나고 바로 그냥 오신 건데 고향이죠. 남들 봐도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많이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민병웅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2010년도에 제가 오늘 인터뷰가 길게 들어가겠네 보니까. 오늘 말빨이 잘 안 씁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성북구의원을 했어요. 이제 성북구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추천해가지고 그때 성북구의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2017년도에 우리 당으로는 상당히 힘들었을 때죠. 탄핵 정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2017년 1월에서 제가 성북 을 쪽에 당원협의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때까지 이렇게 당원협의 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성북구청장 후보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위원장 맡고 2018년도에 그때 우리 당대표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홍준표 대표였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후보가 없었잖아요. 지방선거 나갈 때. 안 나가려고 했죠. 그렇죠. 이 성북구가 또 워낙 또 우리한테 안 좋은 험지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 가지고. 그렇죠. 돈은 돈대로 또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데죠. 오히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돈을 주고서라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빼오는 스카우트를 해오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그때 후보가 없어가지고 홍준표 대표께서 당협위원장들이 나오십시오. 안 나오시면은 그 자리 잘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불러가지고. 반강제적이네. 예.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보니까 엊그제 공천시장이 마감됐잖아요. 신청에.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는 힘드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그때는 당에서 선당 후사라. 그래서 일단 위원장들이 좀 나가주십시오 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의 분위기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해서 너도 나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후보가 아주 풍년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게 할 때 제가 이제 선대본부 조직 1본부에 미래정치연합 본부장을 맡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조금이나 일조를 한 게 나름대로 자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맞아요. 선대분의 미래정치연합, 미래정치연합 본부장님, 미래정치연합 위원장도 있었나요? 예. 우리가 조직 1본부 소속의 미래정치연합본부 해가지고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대표를 좀 세워가지고 저희가 좀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국에서 조직 1국 국장님으로 또 계셨다는 또 말씀이 있었는데. 조직 1국장 김대남 국장님. 아니 2국장님이신가요? 2국장은 이창진 씨고. 그런가요? 거기는 이제 미래정치연합이구나. 우리는 조직 1본부 소속이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밑에 소속이에요. 그분들을 또 이 시간에 또 그분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 조직 2국장님 출마하셨나요? 그분은 안 하신다고. 아이고 그분은 덕택을 못 봤네요. 조직 1국장님 김대남 국장님은 또 덕택을 보셨네요. 이 시간. 이렇게 2017년 성북을 당협위원장을 거쳐서 이렇게 두 번, 그죠? 당협위원장을 거치시고 2018년 그 아무도 출마 안 하는 이 험지에서 성북구청장에 당당히 또 출마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장렬히 전사했죠. 장렬히 이렇게 맞서 싸워서 이렇게 진짜 한 획을 그었습니다. 네. 민병훈 후보님 대단하십니다. 민병훈 예비 후보님과 지금 이 시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거에 나선 이유가 있다면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지역에 50여 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 성북의 그 처음과 지금 현재까지 제가 쭉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북구는 아까도 잠깐 얘기한 험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민주당 구청장이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구청장들은 보면은 그 주민들이 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안 하고 다른 거래요 보면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하면 또 그걸 안 하고 또 다른 일하고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죠. 또 지역에 수건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성북의 정중앙에 미아리 텍사스가 있거든요. 미아리 텍사스 들어보셨나요? 성북구 미아리 옛날 미아리. 그렇죠. 옛날에 그 미아리가 요즘 지금도 있어요. 미아리라고 하지만 미아리 눈물고개. 그렇죠. 눈물고개는 이제 미아리 고개 얘기고. 그렇죠. 그 눈물고개 밑에 보면은 옛날 거기 시장이 옛날 동대문 거기였잖아요. 동대문역 앞에 여기도 있었구나. 네. 왜 모르셨군요. 아니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서울 지역에 여기만 안 없어졌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성북구에 지금 기름 유타운이니 장유 유타운이 막 바뀌고 있는데 그 정중앙에 아직도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는 집장촌이 있습니다. 거기 영등포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원래 그 사람들 많이 드나드는 데는 그렇게 집장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성북구에서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느꼈고 그 답답함은 저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도 다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좀 결심하게 됐었거든요. 네.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꼭 당선되면은 그 미아리 텍사스 여러분 아시죠? 현재보다는 더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병우 예비분께서 보여드릴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예, 정치를 입문하신 동기가 있다면요? 방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처리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거고, 요번 이제 구청장에 이제 도전하게 된 것도 2018년도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미아리 텍사스를 퇴출시키게 돼서 상당히 반향을 얻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 주변, 미아리 텍사스에 있는 그 주변에 계신 그 소위 젊은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몰표를 주셨어요. 그때 적지 않은 표 받았습니다. 우리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제가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에 제가 도전했고 또 나름대로 2018년 이후에도 제가 관련된 그 연구라든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대변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 미아리 텍사스 이게 주변 상가가 미아리 텍사스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상가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주변 인접한 뭐 아파트나 그 상가나 주택인 듯 여러 가지인 듯 어려움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이게 뭐 어떤 일이냐면은 이 미아리 텍사스에 있으면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요. 기름 유통도 있어요. 아파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은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제발 우리 남편이 술 좀 몇 잔 마시고 들어오면은 집이 그 가까우니까 넥타이가 막 끌려다니고 여기 립스틱 묻혀온다. 왜냐면 소위 삐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호객행위를 하다 보니까 막 그냥 한참 와이셔츠 이런 것들이 버려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부모님 그 아내분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많아요 여기가. 그 아줌마 그 아내분들이 그 민원인데 이제는 다 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성북구를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주셔서 다시 새로운 성북구로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도움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북구가 참 과거에는 낙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름 뉴타운을 비롯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면은 한 가지 말씀하셔도 되고 뭐 어차피 지금 인터뷰를 하니까요 다 까발려도 됩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방금 전 이제 미아리 텍사스를 퇴출한다는 거. 왜냐하면 미아리 텍사스란 집장촌이 성북구 정중앙에 있으면 어떤 아무리 좋은 공약을 정책 공약을 내세워도 다 평가절하가 돼요. 뉴타운 기름 유상 아주 좋은 데가 있지만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맨날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닙니까? 뭐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아리 텍사스 퇴출 문제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은 우리 그 석관동에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어요.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인가요? 거기서도 나왔던 그 배우가 거기 그 동남아 배우 한 분 계시잖아요, 남자분. 거기 우리 여기 예술종합대학교 출신이에요. 그것처럼 이
성북구에는 그 한예종뿐만 아니라 대학교가 7개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예종을 지금 옆에 의릉이 있거든요. 왕묘가 있으니까 그 의릉이 유네스코 지정되다 보니까 옆에 그 학교가 이전해야 된다. 일정 부분은 좀 그 경관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서 이전 공고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그 구에서 지금 그 유치학에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북구 입장에서는 한예종이랑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변 상권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전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성북구 구청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도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절대로 한예종 이전은 없고 그래서 오히려 한예종의 예술인의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 상권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예술인 거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제 1호로 뉴타운 사업할 때 기름 뉴타운이 첫 번째 1차였어요. 지금 기름 뉴타운은 거의 다 이제 입주했어요. 마무리 단계고. 근데 장이 뉴타운이 그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민주당 구청장이 있다 보니까 15개로 아주 큰 단위로 해서 대단위로 뉴타운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6개 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절반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반이 뚝 떨어지고 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지역에 조그만 빌라나 이런 게 들어서서 단개발, 주차 문제 엄청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되자마자 이제 뉴타운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다시 재지정하려는 이런 흐름이 좀 있어서 지금 장이동에 있는 주민들께서 조금 희망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된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우리 장이 뉴타운의 절반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우리 시장님과 같이 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성북구청장이 되시면은 이 한예종 거기 참 문화예술 거리죠. 지금도 오붓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아티스트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예종이 지금 이전한다고 지금 뭐 주변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이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전하면은 그 지역이 진짜 낙후됐거든요. 그렇죠. 많이 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청장이 되면은 그 한예종 그 이전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 예술인 거리로 이렇게 예술인 어떻게 보면 예술인 문화단지 거리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당찬 포부를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구청장님이 시의원 하셨죠 전에, 그죠? 2010년 성북 구의원이었어요. 구의원? 서울 시의원 안 했나요? 그리고 바로 이제 2014년부터 구청장에 도전했었죠. 2014년 했고 2018년 출마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도전합니다. 구의원이신데 한번 출마하셨고 또 구청장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민병웅 예비후보님과 좀 비슷한 그죠? 그 코스를 밟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이 밟으신 거다. 우리 예비후보님이 밟으신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당협위원장을 2번 하셨다는. 당협위원장 원래 국회의원급들이 3년간 했죠 제가. 그러니까요. 국회의원급들이 하는 건데 그래도 당협위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 콘셉트 이거 질문해도 될까요? 편하게 하시죠. 컨셉이 있을 건데요. 성북 제가 오면서 성북의 힘, 국민의 힘 이것은 어떤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선거의 이번 성북구청장 민병웅 예비후보의 선거 컨셉이 있다면 짜자잔 짜자잔 저는 그 좀 운율을 맞추려고 세 글자로 살고픈 성북 또 따뜻한 성북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살고픈 성북과 그다음 따뜻한 성북인데
따뜻한이 아닙니다. 따뜻한. 따뜻한. 쌍디귿이 아니라 뜻한. 예. 뜻한. 이게 뭐냐면은 네. 따뜻한은 좀 일방적으로 뭔가 볕을 쬐주는 듯한 느낌이지만 따뜻한은 뭔가 포용하고 이런 의미로서 제가 쌍디귿이 아닌 디귿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살고픈 성북, 따뜻한 성북을 제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았고 살고픈 성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약간 주변에 환경 가꾸기 뭐 이런 개념으로 봐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북에는 미아리 텍사스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거를 퇴출시키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좀 시청자분들 보시고 예. 한예종 시청자분들과 대화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살고픈 성북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뺀다는 게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아리 텍사스를 퇴출시킨다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더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 덜 더해야 돼요. 한예종을 지키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를 오히려 더해서 예술인의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북에는 대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무려 8개나 있습니다. 8개. 이렇게 하면 8개네요. 그렇죠? 8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학가 또 지역의 상권가 또 지역 주민 이 삼각축을 합쳐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그 하나의 특성화 대학의 어떤 자산과 지역의 특성을 합쳐서 특성화 거리를 좀 만들려고 좀 합니다. 이제 먼저 하나 5개의 권역으로 제가 만들 건데 성북에 대학 8개 있으니까 5개 권역을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고 또 옆에 고려대 공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거리를 제가 4차 산업의 기술을 모두 융합한 그런 게임 특화 산업 지역으로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 말한 한예종이 있잖아요. 한예종은 저희 석가동 끝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한예종을 그 주변에 한예종에 보면 예술학 아닙니까? 그래서 예술의 거리를 아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석가동과 우리 한예종은 예술인의 거리, 예술인의 지역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장이동으로 이렇게 오면은 장이동에는 전통적으로 봉제 산업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이 동덕여대에 가면은 디자인 학과도 있어요. 그다음에 모델 학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동의 어떤 봉제 산업과 동덕여대의 어떤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서 패션 뷰티 지역으로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은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면 성신여대가 있습니다. 이 성신여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술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또 여대이기도 하고 또 그 이면돌에 가면은 지금 소품들 파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 미술, 소품의 거리로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성대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림동 쪽으로 보면은 서경대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대학이 있고 서경대학은 주로 실용음악과로 상당히 유명하죠. 여기가 실용음악과가. 그런데 그 기림동에 기름이 무슨냐면은 길할 길자에 소리음자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 마을이거든요. 기림동에. 근데 이 기림동에 가면 지금도 소리마을이란 말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유타운 한 복판에 보면은 거기가 그 넓은 그 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가면 이제 서경대 나오고 국민대 나오니까 거기 거리를 음악, 소리의 거리로서 젊은 사람들 거기서 춤의 거리도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과 주민을 연계한 그 5대 권역 프로젝트를 제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살고픈 성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살고 싶은 그러한 성북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성북. 이 따뜻한 성북은 아까 얘기했듯이 따뜻한입니다. 그래서 포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거의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지원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그 사람들의 심신을 위로해줘야 되는, 저는 위로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그분들뿐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노약자라든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따뜻한 구청장으로서 따뜻하게 포용하겠다는 차원에서 따뜻한 성북을 이렇게 새로운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게 저의 살고픈 성북, 따뜻한 성북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살고픈 성북, 따뜻한 성북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위로 정책을 펼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우리 민병우 예비후보님과 지금 이 시간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명함을 유심히 봤는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과 기후재단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 정도 하셨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은 위원은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구청장으로 또 출마를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또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지원 어쨌거나 성북구도 서울시 아니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했냐면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꾸미자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 교류협력위원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을 북한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북한의 법률을 연구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연구했던 분야가 그쪽 분야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좀 권유해서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2055 기후재단에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혹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심각하죠. 박기문 총장이 기후위원회 그죠? 그렇죠. 위원장으로 계시다고. 이 기후재단이 정부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환경 여러 가지. 510억이 뭔지 아십니까? 510억.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50보 100보. 재밌게 제가. 맞습니다. 50보 100보도 맞네. 여기 기억하기 좋네요. 510억 아닙니다. 아니죠. 농담을 하고 510억은 뭐냐면은 사실 빌 게이츠는 아시잖아요. 빌 게이츠가 이제 지금 재단에서 요새 관심 두는 게 어디냐면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이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도 있습니다.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거기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10억. 그러니까 1년에 이게 전 세계에서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넷째로 2050 기후재단에 있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 510억 톤의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말 그대로 그만큼 또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줄여서 똔똔이라고 그러죠. 네트. 그래서 그걸 2050년까지 네트로 만들겠다. 탄소 중립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 그대로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명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재밌는 게 그래도 거기에 보면은 그래도 쉽게 써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 기업이 해야 할 일, 그다음에 개인이 해야 할 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후 재앙을 피하는 것은 제가 성북구청장이 된다면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기후 에너지과를 좀 새롭게 신설을 하려고 생각이에요. 기후 에너지. 그래서 먼저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후 재앙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러한 거를 제가 첫 번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어떤 그런 의지와 또 주민들이 또 공감대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과 MOU도 체결하고
또 세미나에 열어서 그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참 이게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이제 아주 푸르시네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오히려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벤치마킹 할까봐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겠네. 의식이 되네요. 그래도 성북구청장이 되면은 기후 에너지까지 신설한다. 야, 참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지금 제가 요금 편집할까요? 누가 뺏기면 안 되니까.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예. 그래서 뭐 출마까지 걸어왔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면 뭐 두 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까 처음 했잖아요. 하셨나요? 네, 아까 이제 고향 얘기부터 시작해서 맞다. 자기소개. 허기하고 자기소개가 이거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돼서 맡은 업무도 말씀하셨죠. 이것도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에 지난번에 그 구청장에 출마하셨습니다. 그죠? 출마하셨는데 주민들 여기 가다 보면은 뭐 아침 새벽 인사도 있고 또 거리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사나 그 인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알아보는 주민들이 계셨나요? 아주 많습니다. 보니까 저도 사실 2018년도 아주 힘들 때라서 사실 그때는 참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출마하면서도.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때 이제 미아리 텍사스 그 주민들과 함께 제가 이 텍사스 커튼을 걷고 같이 할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주민들은 자기네 자녀들이 매일 그거 보고 크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사무실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얘기해 주시고 또 제가 다행스럽게 제 경험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녹아들었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미아리 텍사스 관련돼서 그 이슈를 약간 그 환기시키다 보니까 현재 성북구청장 같은 경우도 그 이슈에 올라타서 본인도 임기 내에 꼭 없애겠다 했는데 지금 임기가 며칠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여기는 이제 좀 뉴타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조합에서. 그러면 그 넓은데 뭐 수영장도 있고 문화시설도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새롭게 입주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족해요. 중학교도 부족해. 그래서 초기에 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거기에 뭐 문화시설을 많이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청 땅인데 왜 교육청에 그걸 또 무상으로 주느냐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거래요. 그 땅도 다 결국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 거 아닙니까? 다 주민들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러한 구청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는 것을 제가 반드시 반응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주민들의 뜻에 맞는 것들 일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참 원대한 또 각오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주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14일이 예비 컷오프인가요? 14일이요? 네. 컷오프요? 네. 아마 이제 이번 주인가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번 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심사를 한다는 거죠? 아니 면접하겠죠. 그 전에 근데 14일 이전에 면접 보고 컷오프 한다는 거 이게 있더라고요. 이번 주 그렇군요.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 주 금요일 날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일정 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래요? 예. 14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지금 벌써 그러니까 벌써 화요일인데 통보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공고나? 공고는 원래
났잖아요. 근데 문자를 그 많은 후보들을 다 문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일단 뭐 하면 뭐 가서 하면 되죠. 면접이야.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실타래로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일단 후보가 지금 성북구청장이 지금 2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한 분 우리 국민의힘인데요. 한 분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랑 또 그리고 그분에게 좀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유인하자는 차원에서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덕담이요? 네. 첫 번째로 덕담이라 물론 경쟁자한테 제가 덕담을 해주는 게 맞는데 네. 첫 번째로 제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안타깝네요. 제가 등록해서 알았어요. 오히려 더 알았으면은 더 운동하기가 더 어려웠을까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보이지 않는 소리네요. 제가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역에서 지금 50년을 넘게 살았고 정치를 제가 2010년부터 했는데 지금 출마하신 분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그래도 한 분이라도 악수라도 하고 얼굴이라도 봤으면은 뭐랄까 덕담이라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좀 약간 가시적인 것 같아서 그분은 제가 한번 만나보고 그래도 성북에 출마했으니까 언제 볼 일이 있겠죠. 그분의 아는 뭐 선거 때, 그러면요 대선 때는 다시 한번 한 달 전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대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뭐 주변 분들에게 정보는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것도 몰라요? 몰랐다니까요. 제가 후보로 그 얘기 들은 건 성북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게 지난주예요. 네. 근데 그때 등록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성북에 활동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북의 지역 언론이 있죠. 지역 언론에서 안 다뤘나요? 후보 이렇게 없습니다. 야당 후보들인데 몇 명 이렇게 구청장 저는 이제 했는데 그분은 제가 안 다뤘구나.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잘못하면 비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칭찬을 해드리려겠는데 이거 제가 질문한 제가 좀 난처합니다. 아니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제가 해주면 또 약간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너무 알고 난 후에 그때 또 다시 한번 인터뷰할 때 칭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신이 구청장이 해야 되는 당위성과 현재 민주당이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을 꼭 국민의힘이 탈환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강조합니다. 거기에 있다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실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구청장이 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성북에서 구청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방역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특히 이제 내로남불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분들은 그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뭐 혁명을 했다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본인들이 집권하니까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했고 또 본인들이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그대로 했어요. 또 우리가 그 민주당 정권은 계속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성북구로 한번 와보십시오. 성북구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험지입니다. 험지다 보니까 이 12년간 현재 민주당이 구청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12년을 하다 보니까 전혀 변화의 어떤 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과감하게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도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성북구 주민도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부응하는 인물로서 역할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관료제형 정부가 아니라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즐겁게 일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문화, 즉 성과 지향 책임 정부, 성과 책임 정부를 제가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성북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나 구청이 주민들의 뜻에 반응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성북구를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 네. 예. 성북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그 키포인트를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치인과 또 정치 철학, 또 정치 소신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이라 안타깝게도 이제 꼭 대한민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헬무트 콜 총리라고 예전에 서독의 총리인데 이거는 이제 서독 같은 경우는 서독의 보수당 정권의 총리예요. 근데 1989년 그다음 1990년도 이래 가지고 서독하고 동독을 통일을 완성시킨 그 총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헬무트 콜 총리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 헬무트 콜 총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 전에 우리 당의 권영세 의원님 계시잖아요. 권영세 의원님이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어요. 그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관련된 책인데 그 책을 하나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읽고 통일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정당이구나. 이 정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좀 더 제가 그 동서독 통일 문제 지금 우리나라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그 헬무트 콜 총리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 철학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는 그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 막스 베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막스 베버도 그 선거에 출마했었어요.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주 대철학자인데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쓴 책이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막스 베버가 정치인으로서 세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책임, 열정, 균형감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막스 베버의 그 책을 읽고 지금도 틈틈이 보거든요. 그래서 열정, 대의의 이 열정이라는 게 그냥 뭐 우리 그 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그냥 열정이 아니라 대의에 헌신하는 큰 대의 명분에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열정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열정과 그 다음에 균형감. 이 균형감은 뭐냐면 아주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꺼운 널빤지를 이걸 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균형감이 있어야 필요하거든요. 그런 균형감,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 책임을 그 막스 베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윤리, 그 다음에 성과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념윤리.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치 철학으로서 그 막스 베버를 좋아하는데 그 막스 베버의 정치 철학인 말 그대로 책임, 균형감, 이런 열정 이 세 가지를 제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예. 책임감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번 선거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 이어서 2달 후에 있는
지방선거 있는데요. 지난번 선거는 주요 쟁점이 핫 이슈가 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권과 그죠? 박혜경 여사의 그죠? 예, 박혜경 예, 여사 예. 맞죠? 법인카드 건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야당은 윤석열 이제 우리 당이었죠. 국민의힘 야당은. 뭐였죠? 그때 이슈가? 이슈? 네. 아 우리 쪽 이슈? 우리 쪽 이슈가.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쪽에서 지적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 본인보다는 주로 이제 부인 문제라든가 장모님 문제 이런 문제였죠. 그렇죠. 재산 본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죠. 네, 그렇죠. 재산 문제가 좀 있었죠. 그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표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도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슈라면 이슈인데요. 어떤 후보는 뭐 커다란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청문회나 그리고 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이전으로 예. 거의 이제 확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제반 사항이 그것도 뭐 말씀하는 후보들도 예.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사항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뭐 한 말씀. 이건 참 정치 공학자로서 아주 이게 재밌는 프로입니다. 이게 아주 이 시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정치 뭐 당협위원장도 거치셨고 맞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에서 뭐 미래정치연합 본부장님으로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두 말씀, 세 말씀 이게 오늘의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정치가 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던 게 1990년도죠. 90년대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한 지금 30여 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방자치는 지방의 일을 지방의 정치인들이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이런 취지로 지방자치가 생긴 건데 아주 힘들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 지방선거만 되면은 중앙의 이슈 가지고 자꾸 지역을 재단하게 돼요. 중앙의 이슈에 따라 갑자기 한쪽으로 쭉 쏠리기나 하고 민주당이 왕창 냈다가 또 반대당이 왕창 내고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방자치의 취지는 지역의 일을 지방의 정치인들이 풀어내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우리 주민들이도 그 중앙의 정치 이슈 가지고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0.73% 됐다고 해서 약간 미안해 정권 교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나머지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차에서 지방선거에서 성공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 그러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방정부에서 지역에서 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아까 제가 예언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아리 텍사스가 성북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 미아리 텍사스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 언론이나 중앙정부에서 그래도 얘기를 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지방선거에서 우리 성북에서 그런 것들을 이슈 삼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내자. 이게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 이전이니 여가부 폐지라더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이슈 가지고 같이 한번 논해보고 우리 연합경제TV도 그렇고 이 언론에서 제발 지역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달아주시면은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좀 조명해 주신다면은 좀 더 선진화된 좀 더 발전된 이 지방자치가 안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지방자치 안착을 위해서 지역 언론이나 중앙 언론에서 중앙에만 취재할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서울 지역의 곳곳에 지역의 이슈를 핫 이슈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병우
예비 후보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역시 민병훈 TV, 여러분 민병훈 TV를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 방송에서 방송 토론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역시 고맙습니다. 말씀 또 대학교에서 또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정치전문대학원에서 특임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활약하고 계시는데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민병훈 가면은 교수라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동료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료 또 방송인 또 공직자, 정무직이죠, 그죠? 공직자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당직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거치시는 민병훈 예비 후보님이십니다. 역시 원래는 크게 서울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또 나이도 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67년생이니까 네네네. 56세인가요? 예. 7세, 56세. 예, 젊으십니다. 아주 차기 일꾼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다 후보님들은 다 누구나 훌륭한데 말씀을 이렇게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제가 좋은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양 민병훈 TV 설명 민병훈 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민병훈 TV를 또 홍보하는 또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주로 지역의 이슈를 많이 달았고 그 다음은 제 민병훈 TV는 지역 이슈,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지역의 상공인들하고 대화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 모셨고 안철수 대표도 모셨고 우리 최근에 김병준 지금 위원장님도 모셨고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정치 담론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민병훈 TV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 연합경제 TV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거 우리 민병훈 성북구청장 예비후보의 인터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예, 함께 같이 꼭 눌러주세요. 예. 마지막은 우리 유권자님들이 여러분들이 타고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길게 했어요, 그렇죠? 길게 하면서 그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딱 한 말씀 드린다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성북구 예산 2020년 이번에 예산만 해도 그냥 본 예산만 해도 8,800억이에요. 거기다 추가 경정까지 하면은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그 1조에 가까운 것을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 기초위원들이 결정을 해요. 결정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낸 돈이거든요. 그게 세금인데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돈들을 여기 정치인들에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돈을 좀 부르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떤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은 그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의 이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성북구 발전해서 누가 가장 열심히 잘할 것 같은 그러한 후보를 좀 뽑아주시면은 진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후보들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진짜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이 없는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의 뜻을 좀 받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성북구청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네.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있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다. 네. 자, 지역의 일은 지역의 사람이
지역 주민이 뽑은 사람이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유, 간단하게 딱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끝으로요. 후보님 뭐 초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력 또 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 경력 또 뭐 특별한 경력 사항이나 그런 거 있다면은 그리고 그 마무리 인사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사실 제가 경력 뭐 지금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순곡초등학교 나왔고 고명중학교 나왔고 설화골고등학교 나왔다. 즉 이 지역에서 제가 오래 살았고 또 그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정책 제가 만든 거를 조금 봐주셔가지고 한번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6월 1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뜻을 제가 꼭 받들 테니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성북의 힘, 국민의 힘이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오늘 좋으신 말씀 또 여기 보면은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 우리 민병웅 예비후보님과 성북구청장에 출마하신 민병웅 예비후보님과 오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귀하신 말씀 해주신 존경하는 민병웅 예비후보님께 진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까지 성북구 민병웅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연합경제TV 김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